천안시가 천안 아산 경계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도로교통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이를 통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교통 소통은 높인다는 보관을 갖고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박상돈 천안시장, 오세연 아산시장 등 자치단체장들이 백신 접종 릴레이를 펼치며 백신과 관련해 불안해하고 있는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천안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있어 조사 범위를 16개 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의 오열근 위원장의 이른바 파출소 소동이 뒤늦게 알려진 후 경찰의 조사와 입건, 뒤이은 사의 소식까지 알려지며 충남의 자치경찰제가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교회 목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신도들로부터 비말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아산 모종새뜰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유진입니다. 요즘 따뜻한 날씨 속에서 나들이 하고픈 생각이 더 짙어지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서로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4월 첫째 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천안 아산의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천안시가 이를 통해 발생할 많은 교통량에 대응하기 위해 4개 도로, 구간 연장 5.5km 도로교통망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 탕정 2지구를 비롯한 도시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천안 아산 지역은 앞으로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천안시가 용역기관을 통해 분석한 결과만 보더라도 인근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된 후 교통량은 하루 14만여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발생 교통량 중 72%인 10만여 대의 차량이 천안으로 이동해 천안 지역 내 교통 혼잡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시가 약 3,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4개 도로에 대한 도로교통망 계획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불당동과 성황동을 잇는 동서관통로, 종합운동장 사거리 동서간 지하차도, 번영로 남북간 지하차도, 탕정 1지구 연결도로 건설 등을 통해 천안 신도심 쪽으로 쏠릴 수 있는 교통량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겠다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여러 변수도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천안시의 주장대로 개발 주체인 정부와 LH가 도로교통망 개선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저희가 먼저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 참고를 해라 그래서 보고서라든지 이건 다 넘겨줬어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이제 거기도 용역사가 이제 정해졌으니까 이제 저희 자료나 데이터를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작 단계라고 하면 되겠죠. 최근에도 불당동 희망로 부근 등 아산과 인접한 도로의 상습 정체로 시민들의 민원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가 이와 관련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박상돈 천안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등 자치단체장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릴레이에 잇따라 동참하면서 백신에 불신을 갖고 있는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손수 나섰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평균 19.9%를 달리고 있고 천안 28.9%, 아산 23%를 기록 중인 가운데 백신 접종에 있어 불신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아직 많은 게 사실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박상돈 천안시장, 오세연 아산시장이 이러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직접 백신 접종에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서 시민들의 부작용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빠른 시일 내에 집단 면역 체제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LH와 일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전국이 요즘 시끄러운 게 사실이죠. 천안시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최근 조사 범위를 상당히 넓혔다고 합니다.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시는 앞서 부성지구와 용곡지구, 성성지구 등 3곳의 도시개발 사업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계획했지만 시민 불신 해소를 위해 백석 5지구, 구룡지구와 제5, 6 산단 등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에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취합을 끝냈으며 관련 사업 지역 내 3,9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토지 거래 내역과 지방세 신고, 부가 자료 등을 대조해 내부 정보를 통한 부동산 취득 사례와 보상금 등 사적 이득을 취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충청남도가 최근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켰죠. 그런데 이 위원회 위원장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일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로 인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청남도는 이달 초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범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오열근 당국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으로 임명되며 원활한 출발을 하는 것 같았던 위원회는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나 시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 오열근 위원장이 천안 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를 찾아 야간에 소란을 피운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이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결국 오 위원장에 대한 불구속 입건이 결정돼 자진 사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과정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이로써 당초 지난 5일 출범식을 거쳐 6월 시범 운영하고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충남의 자치경찰 제도는 시작부터 흔들게 되면서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천안의 한 교회 목사가 설교 중 비말 차단막을 설치한 가운데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는 모습이 한 제보자를 통해 천안TV로 전해졌는데요. 이곳의 일부 신도들이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는 목사의 모습이 부적절하다며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 쌍용동에 위치한 모 교회의 모습입니다. 천안TV로 제보가 된 이 교회 목사의 설교 장면을 보면 비말 차단막을 갖춰놓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이를 놓고 코로나19 감염원 중 가장 대표적인 비말 감염은 공기 중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비말 차단막을 하고 있더라도 설교를 하는 목사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지 않느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설교 이후에는 밖에 나올 때는 쓰죠. 비말은 이게 공기 중에 전파가 되는 거죠. 남을 보호하냐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하면은 그게 다 공기 중에 다 전파가 되죠. 목사도 있고 부목사가 아들이에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들은 설교를 하는 목사와 신도들 간의 간격이 불과 얼마 되지 않고 최근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을 일으켰던 서울 사랑제일교회나 BTJ 열방센터의 경우처럼 천안에서도 교회를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서 서로가 조심해야 할 이 시점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를 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이선영 충남도의원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충남 아산FC 소속 료헤이 미치부치 선수에 대해 충남도와 아산시 그리고 구단이 즉각적인 방출을 해야 한다며 예산 지원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도정질문에서 양승조 지사를 향해 매년 20억씩 5년간 100억을 지원하는 구단에 부적절한 선수가 뛴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나쁘끄러운 예산 지원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단 창단 당시 협약 당사자인 양승조 지사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도의회 역시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구단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선수를 영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사실을 알고도 영입했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처사지만 충남도는 구단을 감독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산 중단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충남도와 도의회, 아산시의회 간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천안시에서도 갑자기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새 11명 이상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시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금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일과 4일 사이 확진된 사람은 모두 11명이며 이들은 타 지역 관련이 6명, 자발적 검사 관련 3명, 관내 확진자 접촉자 2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기도 한 박상돈 시장은 4차 유행의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일상 곳곳에서 보다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며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나사렛대학교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2021년도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위탁 운영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5세부터 34세의 청소년과 미취업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세계와 산업 현장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노동시장의 조기 입직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나사렛대는 전국 30여 개 위탁 운영기관 중 지난 18년부터 4년 연속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난해 민선 첫 천안시 체육회장으로 취임한 한남교 회장이 취임 1년을 맞이했습니다. 한 회장은 천안체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큰 밑그림을 그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첫 해를 보낸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각종 체육 행사가 취소되는 등 체육계가 침체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천안시 체육회는 한남교 회장 취임 후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으로 내부 정비에 나섰고 사상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학교 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충남 지역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기간 전체 교통사고 역시 지난해보다 1,918건 감소한 1,767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안전속도 5030 정책과 함께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한 것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찰은 또 고령자 사망사고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인보호구역 증설과 보행자도로 확충 등 보행 환경 개선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축구단이 홈에서 가진 K3 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 축구단의 올 시즌 K3 리그 홈 첫 경기는 짜릿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전까지 1승 1무로 리그 2위를 달렸던 천안은 지난 4일 평택시티즌과의 경기에서 조재철의 선제골과 경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나온 고석의 역전골로 2대1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천안 선수들은 이날 311명의 관중들이 자리한 가운데 약간의 긴장감을 느낀 듯한 모습이었지만 이내 자신들의 경기력을 회복하며 리그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해 상위권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아무래도 홈 개막전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 부분에서 좀 긴장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긴장감을 하다 보면은 본인의 컨디션이나 경기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선수들이 좀 부담감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개막전 이후로 차근차근 선수들의 정상 컨디션, 정상 경기력을 통해 가지고 또 다음 경기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은 11일 김해시청을 홈으로 불러들여 리그 연승과 무패 행진을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문필해 천안시 기업인 협의회장이 12년간의 회장직 수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009년 사단법인으로 발족한 협의회의 초대 회장직을 맡은 문 회장은 올해 3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하며 156개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기업 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문필의 회장에 이은 다음 회장으로는 신라정밀의 최계열 회장이 선임됐습니다. 최 신임 회장은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 및 사회 활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경찰이 아산시 모종새들지구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에 대해 최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이 모종새들지구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의장실 압수수색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황 의장의 집무실을 비롯해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수색은 황 회장의 동생이 모종새들지구 내에서 부동산 임대 및 커피숍을 운영하며 영업손실보상 등 차익을 노리기 위한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에 앞서 황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실시된 지 일주일여가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를 주재하기 위해 공식 석상에 나선 황 의장은 마찬가지로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LH 문제로 시작된 게 이제 뭐 전체 공직자나 선출직까지 지금 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를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 어차피 뭐 모든 공직자가 한 번은 다 겪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받게 되면 숨김없이 성실히 조사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공직사회와 선출직 공직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황제만 의장의 이번 조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 천안을 빛낸 사람들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국내 1호 프로축구 VAR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매우영 심판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천안을 빛낸 사람들의 선정되신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뭐 많은 분들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축구인으로서 또 심판으로서 처음 선정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1호 VAR 심판이신데요. 이 심판 생활을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고 또 심판이 돼서 어떤 자부심을 느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심판은 20여 년이 좀 넘었는데 선배 충남축구협회 사무국장 일을 맡기셨어요. 근데 맡기셔가지고 사무국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선수로서 못다 이룬 꿈이 또 운동장에서 선수로서는 안 되지만 심판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그냥 우연한 계기로 도전을 했다가 오히려 이제 사무국 일은 등한시 되고 이제 운동장에서 뛰면서 땀 흘리는 게 더 좋고 또 선수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아가지고 아예 이제 사무국에서 심판으로 전향을 하게 됐어요. 정말 천직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다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또 뿌듯한 적이 있다면 언제가 있을까요? 이제 뿌듯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올라가는 레벨이 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선수들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저도 성장해 나가고 그 선수들이 나중에 프로나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같이 운동장에서 뛰어다닐 때 또 그 친구들이 저를 이제 심판보다는 선생님 하면서 존경해 이렇게 눈빛하고 말로 할 때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또 그 중에 선수들 중에도 성격이 너무 이제 왜골된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심판의 말도 안 듣는데 저하고 한번 이제 감정적으로 대립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기싸움에서 제가 이겼죠. 근데 그 이후로는 어떤 심판들이 말을 해도 안 듣지만 저에게만은 상당히 공손한 선수가 된 선수가 있습니다. 카리스마까지 겸비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VAR 좀 심판이 되시고 나서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뿌듯한 적이 있으실까요? VAR은 이제 팀 동료가 실수한 부분을 잡아낸다기보다 찾아내는 건데 남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캐치해내서 이뤘을 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팀이 없고 선수들과 관중들이 만족할 때 그때 이제 VAR 심판을 보면서 이것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VAR이라는 단어는요, 저한테도 그렇고 좀 일반 시민들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인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이제 스포츠에 대한 공정성이 상당히 엄격해지면서 심판들이 보지 못한 부분을 비디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생을 해서 심판이 보지 못한 중요한 부분을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가 허락이 되면 주심한테 알려줘서 다시 경기를 재개할 수 있는 그만큼 이제 스포츠가 좀 더 엄격해지고 공정해지는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천안은 프로축구팀 창단 등 좀 축구 발전에 있어서 많은 일이 있을 텐데요. 축구인으로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좀 들어볼까요? 지금은 천안시 축구단이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내셔널리그에서 지금 K3로 자리 잡은 지가 10년이 넘어가는데 아직 천안 시민들이 그 팀이 있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팀이 좀 더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주변에서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옷까지 챙겨 입고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프로축구 현장에서 공정한 판정을 내리는 심판으로 활동하시기를 바라면서요. 더불어 우리 지역의 축구인으로서 또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리라 믿으면서 매우형 심판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도 버티기요, 가장 어려운 일도 버티기다. 버텨라, 성공은 끈기에 달려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모두가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날이 많은데요. 끝까지 참고 버틴다면 언젠가는 자신의 성공과 맞닿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천안TV 주간 종합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